독고구검이 최강이라는 말 사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최강이 맞긴 한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그 조건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끝까지 보시면 독고구검 논쟁에서 절대 안 집니다. 먼저 독고구검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딱 한 줄로 정리하면요. 배움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건법.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무공이라고 하면 초식이 있어요. 1초식, 2초식 정해진 틀 안에서 싸우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독고구검은 그런 초식이 없어요. 정형화된 움직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신 상대방의 빈틈, 즉 허점을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보통 건법은 악보 보고 피아노 치는 거고요. 독고구검은 악보 없이 재즈 즉흥 연주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즉흥 연주 실력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악보 달달 외운 사람들이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함을 따져볼게요. 무협소설 설정에서 무공의 강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공, 즉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둘째는 기술의 정교함이고요. 셋째는 응용력,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범용성, 어떤 상대에게도 통하는가 하는 거죠. 독고구검은 솔직히 첫 번째, 내공 총량 면에서는 특별히 언급되는 무공이 아니에요. 내공을 극한까지 쌓아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검 하나로 상대방을 읽는 능력 자체가 핵심이에요. 근데 2번째부터 4번째까지 기술의 정교함, 응용력, 범용성에서는 무협소설 설정 기준으로 거의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독고구검은 상대가 무슨 무공을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거리든 원거리든 내공형이든 속도형이든 권법가든 암기 고수든 다 적용이 돼요. 상대방의 움직임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구조 자체가 모든 스타일에 대응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권법은 특정 상황에 강하고 특정 상황에 약해요. 빠른 상대에게 강한 권법이 있고 힘센 상대에게 강한 권법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독고구검은 그 구분이 없어요. 빠른 상대도 힘센 상대도 내공이 넘치는 상대도 다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을 찌르는 구조거든요. 사실 이건 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독고구검이 최강 무공이라는 말이 무협소설 설정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사용자가 상대의 허점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고구검 자체는 완성된 필살기가 아니에요. 사용자의 두뇌, 시야, 경험치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무공이에요. 그래서 독고구검을 배웠다고 해서 누구나 그 위력을 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검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무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협소설 설정에서 이 무공을 제대로 구현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타고난 감각이 극도로 뛰어나거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수들과의 실전을 통해 눈을 키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책에서 읽고 따라할 수 있는 초식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설정이 독고구검을 단순히 강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운 무공으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봐요. 힘이나 속도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해로 이기는 무공이니까요. 그럼 이제 최강 논쟁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공 최강과 독고구검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무협소설 설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최상위 무공 중에 내공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를 몸에 가득 채워서 공간 자체로 상대를 제압하는 방식인데요. 단순하게 말하면 총량으로 이기는 방식이에요. 독고구검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내공 총량으로 압도하는 스타일은 허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방향을 에너지로 덮어버리는 식이거든요. 독고구검이 허점을 찾아야 하는데 허점이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독고구검이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독고구검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공이 넘쳐도 사람이 움직이는 순간 반드시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완벽한 방어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협소설 설정에서는 오히려 내공 총량이 넘치는 상대일수록 방어하지 않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독고구검이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논쟁이에요.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협소설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독고구검의 전투력을 수치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무협소설 설정을 기반으로 한 가상의 계산이에요. 재미로 봐주세요. 기술 정교함을 100점 만점으로 보면 독고구검은 대략 95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읽고 대응하는 구조 자체가 거의 완벽에 가깝거든요. 응용력도 98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대에게도 이론상 적용 가능한 유일한 무공 중 하나거든요. 범용성은 거의 100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검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운용 가능한 구조니까요. 그런데 내공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대략 40점에서 60점 사이로 볼 수 있는데요. 내공이 없어도 발휘되는 무공이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말하면 내공이 극단적으로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버티는 능력 자체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고구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무공, 이 한마디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검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독고구검이 무협소설 설정에서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짚어볼게요. 예전 구무협 시절에는 독고구검이 주로 무적의 검법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초측이 없으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왔거든요. 배우면 강해진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최근 신무협이나 웹소설 설정에서는 좀 더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독고구검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최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공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행자 자신의 이해도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정이 훨씬 정교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독고구검을 배운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그냥 평범한 검사고 누군가는 당대 최고의 고수가 되는 거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붙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무공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강해지는 무공이라는 설정이니까요. 여기서 과몰입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고구검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무공은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엄청난 막막함이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정형화된 초식이 없으니까 누가 직접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혼자서 터득해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피아노 악보 없이 음악을 느껴서 쳐봐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감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확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막막한 길을 걸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독고구검을 제대로 익히려면 반드시 실전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을 쌓는 과정 자체가 이 무공의 아이러니예요. 경험이 없으면 눈이 안 트이고 눈이 안 트이면 경험을 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독고구검은 약한 사람 있으면 그냥 이상한 검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공 배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싶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용 딱 한 줄씩 정리해 드릴게요. 독고구검은 초식이 없는 대신 상대방의 허점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무공이에요. 기술 정교함과 범용성 면에서는 무협소설 설정 기준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 내공 총량이 압도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론적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독고구검은 무공 자체보다 사용자의 이해와 경험이 더 핵심이라는 점이에요. 한마디로 독고구검은 강함을 주는 무공이 아니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무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강이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조건부라는 말도 맞는 거죠. 처음에 제가 왜 틀렸을 수도 있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무협 설정이나 무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영상들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이런 무협 지식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